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돼버리고만 도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15일 제2영동고속도로. 도로 위에 한 남성이 다급하게 손을 흔듭니다. 잠시 후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는 남성. 미끄러지는 한 차량을 남성이 겨우 피하는데요. 몸을 추스르기가 무섭게 바로 다른 차량이 돌진합니다. 남성은 다시 몸을 일으켜 전속력으로 달리는데요. 뒤에서 또 다른 차량이 미끄러져 멈춰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들은 도로 위가 얇은 빙판처럼 변하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중심을 잃고 잇따라 부딪힌 건데요. 이 사고로 차량 20대가 추돌하면서 1시간 넘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주행 중 동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전주로 가던 고속버스 안.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의 손이 휴대전화로 향합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만지더니 동영상을 틀어서 시청하는데요.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2시간 40분 동안 영상 시청을 멈추지 않은 버스기사. 당시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승객 30명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회사 측은 버스기사가 졸음을 쫓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고 정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결국 해당 기사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에게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전 코치는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심석희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법정이 아닌 화상 증언실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 선수는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피해 당시 상황 등을 증언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유람선 참사를 일으킨 선장이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헝가리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인 등 모두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한 뒤 물에 잠겨 한국인 25명이 숨졌는데요. 그 외에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등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국인 1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선장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무선과 음향 신호도 보내지 않는 등 과실 혐의가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선장이 정식 재판 전에 진행될 예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권을 포기한다면 징역 9년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네, 이 헝가리 다니브강에서 이제 참사를 일으킨 선장이 6개월 만에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선장을 기소한 검찰의 판단을 좀 살펴보죠. 네. 검찰은 어떤 근거를 대고 있나요? 그러니까 당시가 생생합니다. 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추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네. 무전을 친다든가 음향 신호를 보낸다든가 그 어떤 경고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더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복이 되고 나서 지나갔는데 네, 처음엔 모르고 갔나? 배 크기가 좀 다른데? 그랬는데 영상을 보시면 뒤로 후진을 해서 사고 현장을 확인해요. 구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고 그 전에 안전 확보를 위한 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봤습니다. 특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장이 예를 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징역 만약에 인정을 하면 이제 9년을 구형하겠다. 이게 뭐냐면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죠. 예, 일부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제도를 헝가리는 일부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9년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 예. 검찰의 구형량 자체까지는 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대신 판단은 재판부에서 또 별도로 하게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될 경우 외신에 따르면 좀 폭이 크긴 합니다. 2년에서 11년 정도 사이에서야 재판부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보면 이제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9년에서 한 11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범죄 첫 재판 오늘 열렸는데요.
지금 조전 코치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로 이미 복역 중에 있죠. 네, 상습 폭행이죠. 올해 초에요.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그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역 중이었는데요. 오늘 재판은 석폭행과 강제 성추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심석희 선수가 2학년 때였습니다. 2014년 8월부터요. 2017년 12월까지 그 태릉과 진천 선수촌에서 7곳이죠. 거기서 30차례의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혐의로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조정 코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해당 장소, 해당 일시에서 만난 적도 없다. 만난 적은 있어도 그것은 훈련 때문에 만난 것이지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재판부가 심석희 선수의 증언을 이제 법정에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그 증언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까?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성범죄 같은 것 특히 예.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 화상 증언실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뭐 수원법원에도 있고요, 서울법원에도 있고 한데 화상 증언실에서 비공개로 검사, 판사,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비공개로 할 수가 있고 비공개 절차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했는 건데 더더욱이나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진 선수이기 때문에 비공개 이상의 화상 증언실에서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승객 30명을 태운 고속버스 운전사가 참 네. 영상을 보면서 또 운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부주의에 의한 사고들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난감합니다. 일어나는군요. 난감하네요. 예, 많은 예. 기사, 대다수 기사분들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안전운전을 하시죠. 오늘도 제가 새벽에 지방 갔다가 낮에 예. 고속버스로 올라왔는데요.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 안전 불감증이 아직 남아있다는 아유, 게 예, 큰일입니다. 최대 경우에 범칙급 7만 원이에요. 벌점 15점이에요. 그런데 사고 한 번 나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일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뒤에 승객이 30명의 승객 대다수는 모르고 있었고 예. 운전석 뒤에 있던 승객이 차마 지적할 용기는 나지 않고 알아서 좀 멈추십사. 뒤에서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예. 전혀 개념치 않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운전을 하더라는 거죠. 아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러네요. 난감합니다. 사실 사고라는 게 0. 몇 초 만에 딱 나는 건데 그럼요. 저런 부주의에 의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부주의한 운전사가 있다라니까 난감합니다.